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격일로 방송을 올리는데 이렇게 뉴스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2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장성들을 소환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군부의 암투,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제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지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돌아온 줄리안 어산지, 2부는 이란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금값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3,900불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이것 때문에 3,900불을 가뿐하게 돌파했는데 조만간에 4,000불 돌파하고 2,300불 더 튀지 않을까 숏스 퀴즈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조정받고 또 다시 오르고 어쨌든 금값 상승은 대세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 피아트 법정 화폐의 어떤 가치 축소 하락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오커스. 자, 이 호주가 돈을 대고 호주는 핵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삽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관리는 미 해군이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동맹국, 자, 이들 간의 이제 국방 예산 관리, 이런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호주가 거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만들고 미 해군이 직접 관리하고, 물론 일부 호주 해군이 탑승을 합니다. 언제 돌려줄 것인가? 일단 한 20년 뒤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델은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적용될 겁니다. 일본이 돈을 대고 일본이 구축함을 만들면은 관리는 미 해군이 하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미군은 이제 부족한 국방 예산을 동맹국을 이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군 전체 전력은 계속 강화되는 거죠. 자, 이 방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불만을 이제 표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TSMC는 삼성 반도체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90년대부터 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 TSMC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진이 필요한데 TSMC 이제 미국 공장 현재 대만 인력이 대만 엔지니어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내부 불만도 엄청나죠. 그래서 차라리 대만에서 계속 생산하고 미국 공장은 조만간에 문을 닫는 게 낫지 않는가, 손절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 대만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 물론 메모리도 있지만 비메모리가 이제 메인을 차지하죠. 이 대만의 이제 반도체 생산 캐파, 이것의 절반을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의 이제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TSMC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50대 50, 대만 반도체 생산 캐파 50을 미국에 옮긴다. 이 제안은 거부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만의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이것이 대만의 방패다. 이 중국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대만에 의존하는 포션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 인력, 대만 인력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이 대만은 이런 어떤 반도체 능력을 지켜야지 이것이 그대로 이제 안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에 이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또 대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역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만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중요한 이제 경제 산업 기반, 이것을 미국에 뜯어옮긴다. 이때 대만은 산업 공동화가 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수송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싣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로 온다. 이건 이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패트리어트 포대가 이란 미사일에 이제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팩 시스템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줘버리고 미국의 사드나 이런 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로들이나 이런 뛰어난 방공망 이것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페이트리엇 포대 뭐 팩2든 팩3든 이란 미사일에 먹히지 않는다. 이건 뭐 이미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은 도움이 되는가? 이란 미사일에도 먹히지 않는데 러시아의 미사일이 먹힐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물론 팩 시스템은 러시아의 드론을 요격하는 데는 유효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라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해군은 이제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성공적인 성과를 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조선업 그리고 군함 만드는 거 뭐 일반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뭐 거의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규모 선박, 이제 사이즈가 작은 선박이죠. 이것부터 만들어내야 된다. 실제 미국의 연안을 경비하고 이런데 자그마한 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일종의 뭐 의뢰종 혹은 뭐 경비함 이런 것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2,800여 척의 이제 소형 보트 만드는 거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작게라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 배틀십 전함을 도입해야 된다. 이 알레이버급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입니다. 그리고 알레이버급 구축함은 실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뭐 과거 2차 대전 때 이런 때 보듯이 자 이제 붙어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배틀십은 아닙니다. 미사일 순양함 글자 그대로 멀리서 항모를 보호하면서 멀리 있는 이제 적을 타격하는 거, 뭐 토마호크나 이런 미사일로 타격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알레이버급 구축함 이지스함이죠. 기본적으로 대공 이제 엄브렐라를 켜고 항모를 보호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 이 중국은 무지막지하게 지금 이제 전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여기에 발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알레이버급 구축함 지금 뭐 72척이 있습니다. 대부분 4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제 가용 가능한 것은 한 50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녹슬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전함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순양함 이런 개념보다 실제 이제 적의 함정을 격파할 수 있는 배틀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정확하게 어떤 무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사이즈가 좀 작은 이제 이 배틀십 뭐 구축함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미국을 시끄럽게 만드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장성들을 다 이제 퀀타코로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좀 사실 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뭐 화상 시스템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연결해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뭐 원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성들을 이렇게 굳이 소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기를 잡는다, 뭘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주장되는 내용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군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에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DEI라든가 이런 것으로 미군을 이제 오염시킨 거 이런 요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성들도 이렇게 PT를 받아야 된다. 이제 뭐 살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제 이제 이 컨벨레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 장군들이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죠. 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일단 군기 잡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군기를 잡는다면 그전에는 이제 군기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군부 관련돼서 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갈등이 있고 뭐 물론 뭐 대통령과 펜타곤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장군들 다 불러 모은 다음 험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갈 놈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취임 전에 예견된 일입니다. 10명 정도가 적당한 사성 장군, 지금 현재 44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가 적당한 사성 장군 해군 제도, 지금 무려 10명입니다. 대거 이제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딥스테이트 명령에 복종하는 딥스직계 군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지로 포트 브렉, 지금은 이제 포트 리버티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음모론 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세력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연설 때 미국 국민에게 직접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이젠하워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 때 많이 이제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케네디 땐 아예 대통령을 무시하고 장군들이 뭐 백악관에 몰려가서 케네디에게 호통도 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명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이 백악관을 기만한 사건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쿠바 침공이죠. 그리고 케네디 암살 후에 헐리우드도 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뭐 Seven Days in May. 자, 이것은 한국 제목으로는 미 합중국 최후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 저항하는 미국 군부 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이 케네디가 이제 63년에 암살이 되었습니다. 64년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커크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의 이제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버드 랭카스터 명배우들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은 에바 가드너도 있죠. 뭐 진짜 이쁜 헐리우드 배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럴듯한 가설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독재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기 때문에 연방정부로 이렇게 권력이 집중이 되죠. 그런데 루즈벨트 사망 후 트루먼, 아이젠하워 이런 퍼핏 수준의 약고를 대통령이 앉히고 펜타곤, FBI, CIA 이들이 그대로 루즈벨트가 휘두르던 거대 권력을 쥐고 이제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차지했다. 이런 가설이 사실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은 군부가 이제 거대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의 현대적인 딥스테이트의 어떤 기반이 된 거죠. 비선출 관료 권력 집단 이것의 탄생 이론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이후 미국 대통령은 뭐 전부 허수아비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선의 편이냐 악의 편이냐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추측하면 딥스 진영은 현재 이란과 베네수엘라 공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어떤 군사적인 충돌, 물론 뭐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겠죠. 그러나 좀 마일드한 군사적인 충돌, 이걸도 이제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반대로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은 강하게 반대하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비슷한 내용을 회고록에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를 폭격했습니다. 이때 미국 센트콤이 협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딥스테이트 독자적인 결정인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카타르 폭격 때문에 트럼프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았다.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년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들 뭐 LA나 지금 시카고 이런 데 이제 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뭐 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으나 일반인이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믿음은 금물입니다. 자, 이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미 합중국의 뭐 채운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군부 쿠데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 이례적으로 이런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의 안보를 책임진다,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폭격 여기에 동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어쨌든 센트콤이 협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러 모았다. 저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총리는 이렇게 이제 굴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제 이 러시아, 이란,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이어지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죠. 그런데 이제 브릭스 입장에서는 브릭스의 어떤 고유한 물류망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망이죠. 자, 이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별도의 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스라엘로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런 물류망 이것을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걸려있는 나라가 인도죠. 인도를 미국 쪽으로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입장에서는 자, 중국,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차바하르 이렇게 이어지는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남쪽 그리고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런 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을 미워하죠. 자, 인도가 여기에 협조하면은 곤란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대1로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트럼프는 뭄바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이제 그리스로 연결되는 이런 수송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오리지널 안에는 하이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것을 가자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를 온전히 트럼프의 어떤 구상하에 이렇게 개조를 하는 거죠. 재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미국이 시끄러운데, 자, 이 트럼프가 어제, 자,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자에 대해서 이런 휴전안을 가지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를 뭐 굴복을 시켰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타냐후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이 안에 동의할지 뭐 이것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자 지구를 뭐 재건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 그리고 위트코프 그리고 토니 블레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두 가지 언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건안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리버럴은 아무래도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리버럴 비판 세력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워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니 블레어가 등장했는데 위키리크스는 이제 줄리안 어산지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어산지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위키리크스가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자,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자지구 지금 완전히 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들이 가자지구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땅이 이스라엘로 편입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이죠. 재건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리조트가 들어서고 카지노가 들어서고 항만이 들어서고 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이곳은 뭐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를 면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엄청나죠. 이곳을 트럼프와 이제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일종의 이제 사유화하는 겁니다. 뭐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트럼프의 이제 가자 재건 구상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 일단 사위 쿠슈너 그리고 이제 지금 특사 위트코프입니다. 토니 블레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최측근이 직접 전면에 나섰으나 좀 이상하죠 그림이. 그래서 토니 블레어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토니 블레어를 일단 가자 지구의 임시 수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을 하는 거죠. 그러나 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과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제 소개시킨다. 일단 이집트로 보낸 다음에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 분산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가자 난민 한 200만 정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명은 아일랜드로 보낸다, 뭐 10만 명은 프랑스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제 소개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매우 가치 있는 땅으로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분, 뭐 이 혹자 리버럴 세력들은 지분의 절반을 트럼프가 이제 차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이제 프락시 수장으로 임시죠. 이 토니 블레어를 트럼프가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범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범이죠. 그리고 지금 뭐 위키리크스 그동안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리안 어산지가 다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위키리크스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알자지라에서도 그럼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자의 자치, 독립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재건 프로젝트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블룸버그 뭐 뉴욕타임즈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댄단 말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레리 앨리슨도 꺼내들었습니다. 뭐 레리 앨리슨은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IDF죠. 그 소속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로클의 이제 레리 앨리슨입니다. 어쨌든 레리 앨리슨이 엄청난 거금을 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서 돈을 댈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동의를 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블룸버그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르몽드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제 이제 좀 엉뚱하게 이란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지만은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가 만들려는 이제 무역로, 수송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것과 상관이 없죠. 그런데 트럼프는 뭐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쪽은 뭐 순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죠. 뭐 CNN은 희망사항이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뉴욕 총회가 있을 때 에르도안은 이제 뉴욕 갔다가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서 만난 에르도안, 튀르키 에르도안에게 뭐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양반이 말이야 시리아 차지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아사드 정권 붕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사드를 붕괴시켰다. 이것이 뭐 미국의 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리아는 튀르키예, 이제 에르도안이 꿀꺽 삼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은 이제 아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의 뭐 한 50% 정도는 튀르키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튀르키예 영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뭐 알라이트 이런 소수 부족 그리고 이제 소수 종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리아는 지금 뭐 에르도안의 쫄딱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졸라니 이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뭐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리아 상황.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이 에르도안이 온전히 통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 어떤 뭐 주민들 자체가 반대를 하고 분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로 온전히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시리아는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여전히 분열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시리아가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뭐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시리아가 통합되고 다시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 경우는 또 튀르키예가 세집니다. 튀르키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이들 세력이 군사력이 남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이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중동을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가? 미국의 이제 패권 입장입니다. 역시 이란입니다. 이 이란이 미국의 편이었을 때 바로 이제 팔레비 왕조 때죠. 이때 미국은 페트로달러 위상을 이제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뭐 이집트나 시리아 이런 애들은 그냥 살짝 관리를 해주면 되죠.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패권 관점에서 이란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을까? 이란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중동 지역의 구상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미국 패권 관점에서 지난 20몇 년 동안 있었던 뭐 이라크 침공, 시리아 파괴 작업, 레바논 공격 이런 모든 것은 이란으로 다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미국이 이란 관련된 문제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란은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진짜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 미국이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한 거죠. 물론 이란 역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란은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의 영토도 빼앗고 이란도 침공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란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죠. 이 중국이 영향력을 이란에 투사해서 이란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 여기에 이제 큰 벽이 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란의 어떤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반쪽짜리 메뉴판만 들고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방송은 대이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